세 번째 한 랭킹은 묘목 씹은 LH 직원들은 환경운동가?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 투기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인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 별 이득이 없다. 최현일 평론가님, 네. 마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두둔하는 그런 뉘앙스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커지자 결국은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나왔고요. 예. 야당이 주목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투기가 벌어졌던 시점이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공사 사장일 때 아니냐. 예. 그러면 그때도 이미 윤리적인 혹은 조직적인 책임이 있고 지금은 더 엄중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 사실은 제가 보기엔 두둔 발언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건 조금 심각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의 원칙을 늘 짚습니다. 특히 공직자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사과의 원칙은 깔끔해야 돼요.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개를 조아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정성이 전해져야 되는데 진정성이 전해지려면 구구한 변명이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럼 나올 이야기는 엄중한 조사와 엄정한 이제 이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다면 엄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엄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수장이 이 해당 주무부처의 수장이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럼 지금 대통령이 전수조사하고 엄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예. 지금 여기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붙었습니다. 주관은 총리실이 합니다. 예. 그런데 주무부처 중에 하나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뭔가 싶고요. 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LH 직원이 다수가 모여서 특정 지역에 농지인데 예. 100억 원대 투자를 했어요. 7,000평을 취득했습니다.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예. 정상적인 매입입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에 이 필요한 돈의 60%를 대출을 당겨서 이게 뭐 개인이 살 주택 한 채를 산 게 아니라 임야를 이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했고 이분들은 농지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영농할 분들이 사야 되는 게 농지인데 그렇죠.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냈잖아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예. 묘목을 심었으니까 농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선 전 국민적 의혹이 큰데 의혹의 해명보다는 좀 이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셨다. 전 전 장관이 이번 그 인터뷰의 내용에서의 답변은 많이 어긋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오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변창흠 장관을 국회로 불러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담 후 두 사람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 한 말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택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히 갖도록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이 대표는 보신 것처럼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여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이제 당과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부동산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2사 대책인데 그 핵심이 공공 개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공공 개발을 담당하는 주체인 LH가
땅 투기를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과연 공공개발이라는 저 국정의 정당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 4년의 적폐가 드러나기 시작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LH, 국토부, 지금 인천, 경기도까지 해서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2018년부터, 그러면 이거는 그 문재인 정권의 적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당과 이낙연 대표가 급한 거는, 사실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야심작을 몇 개 준비를 했죠. 예. 4차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가덕도 신공항이 있어서 사실 부산에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LH 투기까지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네. 민심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특히 이낙연 대표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이 4.7 보궐선거에 향후 대선과 관련한 어떤 입지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보선에서 둘 다 서울, 부산에서 둘 다 진다면은 이제 당내에서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 대표 굉장히 흔들어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지금 장관이 문제를 어떻게 잘 좀 수습하기는커녕 국민의 진짜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 지금 방송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도 굉장히 답답하긴 했겠죠. 예.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질책 이후에 변창흠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불찰이었다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사과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질책을 두고도 집권당의 질책 쇼다.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신개발이 안 될 걸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거다.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토부를 못 믿겠다. 제3의 중립기관이 조사하라. 또는 민간 개발인데 묘목을 왜 심느냐. LH 직원들이 환경운동가냐. 이렇게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재 변호사님, 네. 굉장히 시민들의 분노 지수가 점점점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사안이 예. 왜 이렇게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지 먼저 좀 헌법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예. 이제 모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 7조는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라고 돼 있고 대신에 그 신분을 보장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가 봉사는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본인의 개인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챙겼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아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기름을 더 끼얹은 불에 기름을 더 끼얹은 그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때 보상금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LH 지금 이번에 투기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보상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노리는 게 아니고 예. 그 보상금이 아니라 나중에 대토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양도인 퇴치, 이주작 퇴치 같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딱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나중에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사실 이렇게 투기를 하는 단순히 것이지. 감정가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이런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하셨는데 보상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사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주는 거고요. 보상금을 노리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변창흠 장관이 이제 LH 사장이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은 아니어도 어쨌든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지니고 있는 분이
이제 주도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애초부터 이 LH 그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이해충돌 문제인데 조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된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남교산 주민대책에도 LH 공사의 불법 투기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면 거부할 것을 정보를 위해서 배를 불리고 우리 그 교산 주민은 무슨 개미 취급하다 하고 있는 형태가 너무 정말 붕괴하고. 당연히 분노는 하죠. 칼만 안 들었다 그러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보 알았다고 해서 서리사욕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용납하면 안 되죠. 오늘도 LH 가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쫓겨나는 여기 원주민들 쪽박은 차지 말게 해줘야 되는데. 네, 뭐 평론가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행위를 전면 거부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왜 국정 정당성이 흔들렸다라는 표현도 네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이게 개인적인 일탈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빨리 매듭지어라. 그래가지고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LH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해당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가 지금 일단 본인 전수조사는 3월 10일이에요. 지금 데드라인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직계 좀비속,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숙제는 남아요. 그럼 지인이라든가 또 이제 촌수가 좀 먼 친척을 통해서 혹시 매입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차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한번 끊고 그 내용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자, 이 정도 수준이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뚝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다음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저는 이게 재보선 선거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가장 큰 고심거리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당한 민심의 저항이 커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부가 이 3월 10일까지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아주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땅 투기 의혹뿐 아니라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했다. 이 뉴스도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유료 강의 논란입니다. LH 서울지역 본부의 한 직원인데 부동산 투자 강의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공매 1타 강사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부동산 투자회사, LH를 숨기고 투자회사 경력 18년이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버는 농지는 따로 있다. 토지 보상 완벽 뽀개기. 뭐 이런 강의를 해서 한 달 수익이 연 4억 원에 이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네. 현재 이 직원은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책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LH 내부 이제 규정에 의하면 아마 겸직 금지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겸직 금지 의무를 이제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부적 징계 절차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토지를 본인이 샀다든가 아니면 제3자 유설했다든가 하는 일이 없으면 뭐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예, 이 사안은 지금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사기잖아요. 예. LH 직원이 나는 부동산 회사를 18년 운영한 사람이고 경력이 있다. 그 경력으로 강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자신의 직위를 거짓으로 말해서 네. 그걸 보고 5개월에 23만 원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예. 이 사람은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입증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은 이유가 뭔지 예. 그 기망 행위와 그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다는 그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그게 입증된다면 사기죄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지금 강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낼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토지주택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보상이라는 건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근데 사실 실무상 보면은 실제 이루어지는 보상이 100% 정당한 보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직원분이 뭐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게 뭐 정당한 보상에 가깝다면 그게 뭐 업무방해까지 이르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뭐 이렇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국갤럽에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예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1%에 그쳤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무려 74%에 달했어요. 또 한 가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2%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부동산 민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죄송합니다. 여론조사에서 74%라는 수치는 압도적이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사태라든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변수는 많습니다만 부동산도 분명히 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방향이 틀리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죠.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투기꾼으로 몰고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내기 어려우면 이사 가라고 하고 이런 본말이 전도된 그 주장을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공급 대책 대규모 3기 신도시를 내놨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LH 공사 직원들 그 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그 실망이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문재인 정권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그 재판에서 아마 유죄 선고가 됐죠. 그다음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아무튼 상가주택을 산 사례가 있죠. 주택 일체가 뉴노멀이라 해놓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지금 인사를 많이 하는 데다가 집 두 채 팔기 싫어서 청와대를 떠난 수석도 있고 결국 팔지 않고 떠난 장관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진정성 자체가 있는 거야. 이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74%. 이것은 압도적인 여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사흘간 매일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제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 일탈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라. 또 한 번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도 투기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전만 하더라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바로 대통령이 청와대도 수석 직원들 다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지시한 건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해내야만 하죠. 잘 해내지 못해서 일정 의혹이 남으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4.7 재보선도 이 서울 시민들 여론조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인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거의 올인을 했는데 이 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신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청년들이 또 중장년들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신뢰하지 못하면 정책은 또다시 엇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정말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직원들은 집을 팔아라. 예. 그래서 옷 벗고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집보다 집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를 잘 보시면 LH 직원의 여러 가지 일탈들이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제가 좀 놀란 건 뭐냐면 예. LH 직원이 LH의 집을 15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인의 자산이면은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요. 그럼 정책은 왜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이번에 심각성을 충분히 저는 인지했다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불을 꺼야만 하는 겁니다. 전 엄중한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네.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청와대는 관련 없다, 깨끗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뭐 조사해서 청와대 직원은 관계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LH 직원이든 국토부 직원이든 시흥시 직원이든 농협 직원이든 아니면 인천시 직원이든 이분들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는 뭐 청와대나 문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 직원이 어떤 이런 식의 이 건과 관련됐다면 뭐 LH공사뿐이겠습니까? 청와대 정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청와대에 모이고 모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입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와 청와대 관계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청와대가 우리가 하는 말로 면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청와대나 문정부가 책임을 면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솔직히 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낱낱이 나와서 다 모든 비리가 나온다면은 그게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하고 감사원에 안 맡기고 뭐 경찰하고 국토부하고 뭐 총리실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문제 감사원 그리고 검찰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검찰 여기에 맡겨야 됩니다. 네, 뭐 변호사님 앞서서 짚어주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도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조사 주체를 두고 행정부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 지난 1, 2기 신도시 개발 때처럼 검찰 주도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행정부 내부 조사 말고 사법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조사는 이제 경찰 쪽에서 국가수사본, 국수본에서 지금 주도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러고 왜 검찰이 하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이게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경찰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검찰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들이 6대 범죄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부패 범죄가 있고 공직자 범죄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범죄는 거기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없지만 자본시장법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범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LH 임직원들의 이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만 간단하게만 제가 빨리 말씀드려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농지법, 공무집행 방해죄,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많은 죄들이 엮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과거마다 1기 신도시 때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는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1기 신도시 때만 해도 공무원 131명이 구속됐었네요. 2기 신도시 때는 27명이 적발돼서 7명 구속됐었는데 지금 류재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은 검찰에서 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도 내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든가 컴퓨터 압수수색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검사가 개입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겠죠. 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수사 주체와 이 검사와
유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런 종류의 사건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제 반부패 수사 역량 측면에서 보나 아니면 이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나 제대로 된 수사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수요일 3기 신도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